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 출판사 마케터 이혜지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법정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일단 판결문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는 이 책을 일단 사야겠네, 그러려면. 거기도 다 적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뭔가 판사님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판사란 직업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뭐 많은 복잡한 과정 끝에 이런 판결을 내리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 출판사 마케터 이혜지라고 합니다. 와, 동아시아 이제 에이스시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네. 동아시아 출판사 되게 또 독특한 출판사죠. 출판사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출판사 일단 과학 출판사로 유명하고요. 정말 좋은 과학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동아시아 하면 국내 최고 과학 출판사, 그렇죠. 또 바다 출판사랑 라이벌전을 출판 라이벌전. 출판 라이벌전 했었고, 네. 그래서 과학 책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사회과학 책을 잘 안 읽는 독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입사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 책들 읽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사회과학 책이 김희경 선생님의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던가 에이징 솔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이번에 김승석 교수님 책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대중에게 유명한 건 저희 문학 브랜드 허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천 개의 파랑, 네, 그리고 그렉 이건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렉 이건 신간이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소개할 책은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이라는 책이고요. 오늘의 책으로 선정된 이 책이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판결문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판결문이 키워드별로 목차를 보시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실제 판결들이 적혀 있고, 저는 읽을 때 이렇게 밑에 어떤 판결문인지 적혀 있거든요. 요거를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면 판결문 전문을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책을 읽으면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께서도 저희가 막 야구 경기 볼 때 해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판결문 해설을 해준다 생각하고 보면 재밌을 거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도 그런 느낌으로 책을 쭉 읽었습니다. 작가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손호영 판사님인데 내 인생 세 번째 손호영 막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G.O.D 손호영 아니고 판사 손호영님의 책이고, 이번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영전하셨어요. 책을 읽고 뭔가 판사님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판사란 직업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뭐 많은 복잡한 과정 끝에 이런 판결을 내리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예지님 또 어떤 장면이 재밌었어요? 음란물 링크 관련한 에피소드인데요. 그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판사님께서 앞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문장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나는 판사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오히려 거꾸로 새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법이 곧 판사의 말이다. 판사가 하는 일은 법에 근거하며 따라서 법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이 1장의 제목도 법이라는 말뚝이에요. 나오진 않는데 2020년 6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텔레그램으로 그 음란물 운영자한테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야동의 그 링크를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링크를 받은 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화가 나잖아요. 뭐 음란물 소지한 사람은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링크를 받은 건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처벌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판사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당장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빈틈이 메꿔진 거죠. 이제 그런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처벌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판결문을 쓰신 판사님께서 거의 약간 호소하듯이 적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판사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 이러저러한 해석과 결론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더 나서면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본 손호영 판사님께서도 그 제목에 맞게
가진 권한의 한계를 거듭 살펴보고 내 판단이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적어주신 첫 번째 에피소드가 네. 일단 가장 강력했고요. 기억에 네. 남았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네. 저희 추천사를 써주신 장희로 기자님께서 인스타그램에 따로 또 올려주셨어요. 그 설날에 이 에피소드를 읽고 되게 흥미로웠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제사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또 주인공은 본처와 후처를 두신 분이에요. 본처 사이에서는 3남 3녀를 두시고 후처는 1남 2녀를 두신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후처의 자식들한테 나는 공원 묘장에 묻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후처의 자식들이 공원 묘장에 안장을 해요. 근데 이제 본처의 장남이 안 된다. 이장해야겠다. 거기 묻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후처의 자식들은 아버지 뜻인데 왜 그러냐 해서 재판까지 갑니다. 거기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장남의 뜻을 들어줘요. 본처의 장남의 뜻을 들어주는데 그게 제가 살펴보니까 민법상에 그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상에 제사용 제사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남한테 모든 권한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다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 반대 의견이 만만찮게 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되게 흥미로웠던 건데 반대쪽에서는 애초에 민법에 나와 있는 그 제사용 제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야 되냐.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이런 의견을 생각해보게 되면서 사실 처음에는 초점이 본처, 후처 자식들 간의 싸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반대쪽 의견이 들리면서 좀 더 확장이 된 거죠. 이 싸움의 의미가 제사랑 뭐 죽음의 의미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게 돼서 사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과반이 투표한 장남의 편을 들었지만 이것도 그 이후에 일부 법이 변경이 돼요. 일부 법이 바뀌는데 그게 남자 여자의 대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왜 무조건 남자 장손이 해야 되냐 그건 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무조건 연장자가 제사를 지내는 걸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요거는 이제 판결문이 정말 특이한 판결문이었는데 그 판사님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신 에피소드예요. 부끄럽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건은 이제 베트남 신부 살인 사건입니다. 19살에 이제 베트남에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한국에 이제 결혼을 하러 온 신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남편이 뭐 한국어 공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이 어린 신부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짐을 다 싸놓고 남편한테 편지도 써놓고 가려는 찰나에 남편이 발견을 한 거예요. 짐 가방을.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 왜 가려고 하냐 해서 막 싸우다가 신부를 죽여요. 판결을 받게 되는데 1심에서 12년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 나한테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이제 이것도 판결문을 꼭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하는데 이 책을 일단 사야겠네요. 그러려면. 거기도 다 적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사야죠. 사야죠. 응당 사야죠. 응당 사야죠. 그래서 그 2심 판결문에서는 그 베트남 부인이 써놓은 편지 전문을 공개를 해요.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는 제가 또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눈물 나죠, 눈물. 읽어보셨죠? 네. 네, 이거는 꼭 책에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하면서 판사님께서는 19세의 편지는 오히려 더 어른스럽고 그래서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손호영 판사님께서도 처음에 이 판결문만 봤을 때는 약간 개인의 감정을 판결문에 넣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 판결을 속속들이 다 속사를 들여다보니까 요거는 의도된 감정 노출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라고 여기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부끄럽다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상대가 이 판결을 들었을 때도 설득이 되게끔 의도적으로 감정 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문도 되게 특이하고 사건은 마음 아팠지만
네, 어쨌든 판결의 기술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었던 네, 에피소드입니다. 이 책을 어떤 독자들이 읽어줬으면 좋았을까? 네. 그런 것도 상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매번 상상을 하는데, 이 책은 일단 이런 그 판사님 판결 이렇게 나오는 법정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또 이 책 자체가 크게 호불호가 갈릴 이야기는 아니어서 인문 독자님들, 사회과학 좋아하시는 독자님들 다 폭넓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정이 굉장히 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원래부터 이렇게 책 좋아하셨어요? 네, 원래, 어릴 때부터? 네, 어릴 그냥 때부터. 이제 태어나셨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근데 어릴 때부터 집에 책이 많았어요. 글을 모를 때부터 제가 막 읽는 척하고 막 단어도 모르면서 수첩에 쓰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계기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뭐 진짜 좋아할 때 이유 없지 않으세요? 네. 추천하실 만한 책이 있으면은 추천할 책 한 권, 다른 출판사 책 한 권.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또 여운이 남아있는 책이 있는데 나온 지는 조금 된 책이고 아까 살짝 말씀드린 김승석 교수님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북토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사회를 장희로 기자님께서 봐주셨는데 며칠 전에 장희로 기자님이 북토크 후기를 올려주셨거든요. 화요일에. 근데 제가 그거를 일하다가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 약간 울컥했었는데 이 책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다면 뭔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 사회의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 책과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의 공통점이거든요. 그걸 보면 저도 뭔가를 막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막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잖아요. 하는 게 되게 팍팍하고 그래서 저한테 좋은 책만 좀 골라 읽게 되고 밝은 책만 보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막상 또 이런 사회과학 책들을 들여다보면 아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게 나중에는 뭔가 바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라서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처음에 좀 읽는 게 마음이 힘들 수는 있어요. 네. 너무 좋은 책이에요. 대한민국의 소외받은 사람과 혐오에 맞서 싸우겠다. 너무 좋은 책이죠. 또 다른 출판사 책 한 권. 다른 출판사 책은 저희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장희로 기자님의 슬픔의 방문. 낮은 산에서 한번. 저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토크를 신청해서 가서 그때 장희로 기자님을 뵌 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 에세이인데 문장들이 글을 일단 너무 잘 쓰세요. 글을 너무 잘 쓰시고 정말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랑 이렇게 비춰서 보다 보니까 훨씬 더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추천드립니다. 저 거의 모든 장에 밑줄을 그었던 것 같아요. 제 채널에 원하는 바 없으시죠? 바라는 바 없으시죠? 저 바라는 바가 금방 생겼는데요. 출연하지 마라. 누가 악플을 달았다고 우리 피디님한테. 괜찮아요. 제가 삭제하면 됩니다. 악플 삭제가 곧바로 되니까요. 피디님이 바라봤자 의미가 없어요. 저 출연하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 같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얼굴도 한번 지금 보여주시죠. 싫어요. 투샷을 한번. 촬영자가 없어가지고 이 우리끼리 만나서 하는 푸념이 있잖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책을 안 읽을까? 책을 안 읽을까? 이런 진짜 근데 안 읽을 수밖에 없는 약간 쇼폰들도 정말 많고 그냥 뭔가 지식을 얻고 싶어도 공짜로 유튜브 들어가서 치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내가 필요한 지식이 딱 충족이 되면 굳이 책을 읽을까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대신에 그 쇼폼으로 얻은 지식과 책으로 얻은 지식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좀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저 얘기가 되는 것들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인지를 하려면은 맞아.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유튜버들은 다 좋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맞아.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는 없어. 내가 이미 안 상태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를 봐서는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와, 너무 멋있는. 제가 그거 희윤님 편을 봤거든요.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시비 거는 것만 봤던 것 같은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네. 저 목소리가 원래 진짜 예쁘거든요. 지금도 안 나와서 있는데.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안 좋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럼 또 바스켓볼 화이팅! 최고!